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최초 난정방송 난 알아야 난성이십니다. 반가. 우선 2024년 1월 29일 월요일 난파를 시간에 판매한 품종에 대해서 재배법 설명드리기 전에 우선 저도 제가 품종을 할 때 수요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제 기본적으로 저희가 생각하는 수량을 하는데 이번에 저도 놀랐습니다. 초보자분들도 그렇고 또 기존 분들도 그렇고 나학생들은 당연히 그래서 너무 많은 분들이 구매를 희망하셔갖고 답변도 못 드리고 첫날 저희가 500건이 넘게 들어와서 답변 드리다 보면 그러니까 받는 건 1000건이고 문자 받아도 되는데 다시 보낼 때 500건이 넘으면 안 돼갖고 또 좀 밀린 것 때문에 시간이 안 돼서 최대한 저희가 다음날까지 문자를 드렸고 그래서 늦게 주문하신 분들은 다 못 받으신 분들이 많습니다. 좀 구매를 못 하신 분들이 있어서 다시 한번 사과 말씀드리고 제가 이번 리스트에서 정말 인기 많았고 또 다시 들어야 되는 것들은 좀 리스트 작업해서 다시 수입을 하려고 지금 노력 중이니까 좀만 더 기다리시면 빠르면 한 달 정도 이전에 제가 다시 한번 판매 방송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방송하기 전에 재배법 전에 드리고 싶은 말씀이 제가 이제 포인트 말씀드리잖아요. 근데 내가 난을 키우는데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일까를 생각해 보면 첫 번째 난을 내가 구입하기 이전에 우리 집 환경에 빛이 잘 드는지 안 드는지 또 기존에 내가 난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정보를 아는지가 일단 중요하죠. 그리고 나는 이제 구입을 합니다. 구입을 하게 되면 뭐 그중에 원종도 있고 또 어린 모종도 있을 거고 또 교배종도 있고 큰 것도 있고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구입을 이제 하게 되면 이온난에서도 이렇게 제가 정보를 드리는데 다른 데서도 살 때 기본적인 정보를 물어보는 게 좋습니다. 물어봐서 얘가 원산지가 어디인 거 떠나서 도대체 이게 햇빛을 많이 보는지 적게 보는지 무엇이 약한지 이런 것들 어디에 심었으면 좋은지 이런 것들 물어보시고 그럼 나는 샀는데 죽었다. 그럼 죽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라고 생각해 보면 가장 큰 거는 첫 번째 뭐일까요? 자, 병에 걸려서 죽는 게 많다. 습해서 뿌리가 썩어서 말라서 곧 죽는 것. 뿌리가 썩어서 그 다음에 말라서 죽는 것. 이 세 가지 중에 많은 게 병에 걸려서 죽는 게 훨씬 더 많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결국은 이제 병에 걸리긴 하는데 더 잘 죽는 건 가장 많은 게 뭐냐면 분을 크게 쓰고 식재 선택을 잘못하고 식재를 뭐 너무 배수가 안 되는 거 그다음 화분도 그런 걸 선택을 잘못해서 기본 환경이 안 돼서 뿌리가 썩죠. 썩으면 잎이 마를 거 아니에요. 그럼 말라서 죽는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럼 말라서 죽는 게 아니죠. 뿌리가 썩어서 먹을 수가 없으니까, 그죠? 수분을 섭취 못하니까 결국은 못 먹어서 죽는 거죠. 그죠? 그리고 말라서 물이 없어서 말라 죽는 거하고 틀려요. 물이 있는데 못 먹는 거. 그러니까 썩으니까 그런 경우. 그 다음에 이제 물을 안 줘서 말라서 죽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말라서 죽는 경우는 극히 드물고요. 대부분이 이제 그런 환경 조성 못하고 그래서 뿌리가 썩어서 계속해서 말라 죽는 거. 못 먹으니까 말라 죽는 거죠. 배고파서 죽는 거죠. 그렇게 죽기도 하고 뿌리가 썩고 안에가 습하니까 그것 때문에 곰팡이 걸려서 죽는 경우예요. 그러니까 곰팡이 걸린 이유는 결국은 보면 환경. 그러니까 분이 커서 습하고 물 많이 줘서 그것 때문에 곰팡이가 걸린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생각해서 내 난이 도대체 왜 죽었을까? 어떻게 하다 죽었을까를 가만히 생각해 보시고 나는 매번 뿌리가 썩어서 죽는다. 그럼 그런 분들은 내가 분갈이를 잘못하고 식재가 뭐 다른 상토, 원예용 상토나 흙이나 아니면 뭐 이게 큰 분에 심어서 내가 썩어서 죽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은 그거를 조심하셔야 되겠죠. 말라서 죽는 경우 가끔 있어요. 근데 말라서 죽는 것보다는 물 안 줘서 죽는 것도 있어요. 그건 진짜 완전 등한시한 거고 그거 말고 실내에서 키우는데 너무 건조하니까 물을 줘도 마르는 경우가 있죠. 그죠? 습도 그런 것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은 또 어떻게 할지 그런 고민들 해보셔서 물건 구입하는 것도 좋지만 내가 어떻게 키울지를 먼저 고민해 보시고 내가 어떻게 죽였는지
내가 왜 죽였는지 어떻게 죽였는지를 고민하면 다음에 살릴 수 있잖아요. 그죠? 그렇게 안 하면 되니까. 그렇게 유념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카틸리아 싱잉 알로아 CH 슈퍼는 지금 보면 꽃대가 있는 상태로 갔는데 멍울이가 좀 큰 거, 이렇게 작은 거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해요? 카틸리아가 반그늘 반양지 사이잖아요. 그쪽에 놓으면 돼요. 춥지 않게. 그냥 놓고 키우고. 그러면은 당연히 물은 때 되면 줘야죠. 계속. 그래서 저희가 겨울철에 보낼 때는 물을 주지 않고 보통 말려서 보내니까 받아서 반드시 물이 이렇게 손을 넣어봐서 물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 보시고 꽃을 보십니다. 다 보고 그 다음에 이렇게 꽃이 진 다음에 지금은 스트레스 받을 수 있으니까 물론 분촉하거나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살짝 뽑는 건 스트레스 안 받습니다. 이런 거는 결국 이렇게 뽑아서 이렇게 보니까 다 멀쩡해. 그죠? 멀쩡하면 여기다가 수태만 되는데 어느 쪽으로 된다고요? 이렇게 있으면 뒤쪽은 되는 게 아니라 이쪽만 돼서 예를 들어서 심으면 이쪽으로 이렇게 심는 거죠. 일로 붙여서. 그죠? 이렇게 붙여서 수태를 이쪽만 이렇게 채워주면 됩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채워주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이제 꽃 진 다음에 그렇게 하시면 되고 꽃을 감상하시고 어느 때든 뭐 1년에 360일 상관없어요. 뭐 봄철이 가장 좋다고 하지만 그거는 분주하거나 뿌리를 자르고 스트레스 받은 상태에서는 그러지만 그냥 뽑아서 테만 돼서 옮기는 거는 뿌리도 스트레스 안 받고 아무 데 스트레스 안 받으니까 그건 어떻게 되죠? 네, 아무 때나 해도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키우시면 되고 이제 두 번째는 파일런시스 메인쇼 레드볼, 파일런시스 스윗 메모리, 치아린, 예린이 있는데 먼저 요거를 보면 자 이제 받았어요. 제가 뭐라고 했죠? 물건을 구입하면 이온난 거든 어디 거든 구입할 때 뽑아본다 살짝. 그 다음에 수태를 만져본다. 근데 얘는 이제 수입이 돼. 뿌리는 대부분 다 괜찮아요. 근데 수입돼서 이렇게 쳐보면 가루가 잘 떨어지죠. 그죠? 그래서 요렇게 제가 또 요대로 있는 그대로 키워서 봄철까지 이제 앞으로 2-3달 남았습니다. 끌고 가서 그때 분갈이 아주 괜찮고 아니면 난 지금 하겠다 그러면 수태가 지금 보면 저 같으면 갈면 이렇게 보면 수태가 부스러지죠. 봄철에 하셔도 돼요. 당연히 수태가 없고 그러면 지금 그냥 키우셔도 되는데 그러지 않은 분들은 이렇게 띱니다. 물을 묻혀서 이렇게 살살살 띄면 뿌리가 아주 많지는 않지만 이렇게 보면 이게 진짜 농가도 그렇고 대만도 그렇고 보통 수태를 쓸 때 저희는 이제 조금 더 업된 거 뉴질랜드 거 쓰고 저희보다 더 고급스러운 거를 쓰는 분도 있습니다. 뭐 3스타나 4스타, 5스타만 쓰는 분들도 있지만 저희는 그냥 2스타 예를 들어서 브랜디드나 최근 들어서 대량으로 키우는 브랜디드 뉴질랜드 브랜디드를 키우고 보통 거는 저희는 트리플 A 3개 있는 거 있잖아요. 프리미엄 뭐 이런 것들 쓰거든요. 근데 이게 보면 이게 헐렁거리잖아요. 그죠? 그런 거 쓰니까 이것도 당연히 수태가 좋진 않을 거예요. 그래서 다 무조건 띱니다. 이렇게 띄어요. 띄고 이 화분을 어디다 넣을 거면 현재 기존 사이즈가 요만했잖아요. 요만한 데다 또 넣어도 돼요. 요건 제가 보니까 대략 한 10cm는 못 되고 9cm 정도 나오겠네요. 그리고 요런 분 너무 작죠. 그럼 저 같은 경우는 요 정도 넣겠습니다. 얘는 조금 더 크니까. 향 좋아. 방송 안 하고 향도 안 맡아봤네. 좋아요. 그럼 요 정도면 그냥 수태로 심어도 되는데 저는 요 정도면 이 정도 넣고 수태로 심어요. 근데 이런 것도 괜찮아요. 제가 수태가 좋다고 하긴 했는데 바크로만 내가 물 관리 잘할 자신 있으면 이렇게 하고요. 보세요. 처음 바크로 키우신 분들은 바크에 물이 언제 말랐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럴 때 수태 있잖아요. 이렇게 오래된 수태 말고 새 수태 좀 같이 섞어서 넣고 아니면 하이드로볼이나 이런 거 보습 때문에 넣어도 괜찮아요. 근데 이렇게 해서 넣고 물을 주는 거죠. 그러면 투명하니까 물을 얼만큼 먹었는지 알죠. 그죠? 그래서 물을 흠뻑 주고 빼서 뿌리가 도는 걸 보는데 가정에서 이러면 자칫하면 이게 바크가 안 좋은 거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뿌리 돌는 게 보이고 다 하니까 보이지 그러지 않고 이렇게 막혀 있으면 습이 있는지 없는지 구분이 어려워요. 근데 만약 이런 경우는 그냥 물로 쭉
해도 되고 담궜다가 풀리면 잘 담궜다 빼고 그러고 너무 마르지 않은 상태. 바크는 이게 어떤 게면 그 한번 마르면 바크도 바싹 마르거든요. 물을 못 먹어요. 그래서 한번 내가 자칫 잘못해서 좀 말랐다 그러면 아예 담그는 게 좋죠. 담궜다 빼야지 물을 먹어요. 그리고 물을 주고 너무 마르지 않은 상태에서 약간 촉촉하게, 아주 촉촉하다는 표현이 뭐라지? 약간 뽀송뽀송 정도가 이면 또 물을 주는 거죠. 그래서 뿌리가 계속 돌게 해서 키워도 되는데 그렇게 키우고 내가 못하겠다. 근데 자꾸 말라. 그러면 물을 줘도 마르는 건 너무 건조한 거예요. 그러면 그때는 이렇게 케이스 같은데 이렇게 좀 이건 너무 큰데 이런데 이렇게 넣어놓고 키우면 잘 자랍니다. 그죠? 근데 저는 이제 수태를 해볼게요. 수태를 할 때는 이렇게 있으면 바닥에 이렇게 볼록 들어가서 튀어나온 요 높이 있잖아요. 요 높이까지는 통기압보를 위해서 바크를 이렇게 넣고 수태를 넣는데 수태를 여기서 잡고 한 주먹만하게 져주고요. 이 사이에다가 이렇게 집어넣는다. 이때 얘는 너무 단단하지 않게 이렇게 뿌리를 정렬을 해주고요. 이렇게 정렬을 하고 그래야지 뿌리가 잘 뭉치지 않죠. 그다음에 이렇게 심은 다음에 대고 감싸주고 이거는 단경성이잖아요. 이렇게 자라고 이렇게 자라는 게 위로만 자라는 거세요. 가운데 심어야 되겠죠. 그죠? 그리고 이렇게 해서 두고 감은 다음에 쏙 넣으면 오메 너무 넘쳤네? 이게 아니죠? 이 정도 돼야 되죠? 그래서 살살 넣어줍니다. 이렇게 살살. 그래서 하고 같이 누르고 넣어주죠. 넣을 때 이때 수태는 이미 적셔 놓은 거기 때문에 보통 마른 거 쓰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근데 적셔서 짜서 쓰는 게 좋아요. 이렇게 키우고 지금 보통 이제 어린 묘나 뿌리가 없는 애들은 처음에 뿌리를 내리기 위해서 원래 반그늘에서 반양지에서 큰다. 그럼 약간 반그늘로 두고 웬만하면 다 반그늘 아주 그늘이 아닌 반그늘보다 좀 더 그늘이 돼요. 그렇게 해서 탈수 증상이 안 나타나고 가지고 있는 양분 갖고 뿌리를 내리고 그 다음에 정상적으로 뿌리 내려서 궤도에 올라오면 그때 원래 햇빛대로 가는 게 좋아요. 그거 좀 헷갈리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어느 때는 선생님 분갈이 했을 때 반그늘에 두시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건 뿌리가 있고 지금 이런 경우 지금 이렇게 해서 뿌리가 정상적으로 있었던 애들을 옮기는 거잖아요. 이런 경우는 탈수 증상이 나타나지 않죠. 뿌리가 있으니까. 그럼 어떻게 해요? 그럴 때는 그냥 바로 반그늘에 놔도 되죠. 아니면 원래 양지 식물이냐 반양지 식물이면 그냥 반양지로 나가도 돼요. 근데 이렇게 심고 그럼 이제 물을 줬죠? 아니요, 안 줬죠. 근데 어떻게 해요? 수태가 워낙 물이 있잖아요. 지금 이렇게 보면 만져봤을 때는 물이 하나도 안 묻어요. 이렇게. 근데 잡아서 짜보면 물 나와요. 그치? 그러니까 물을 안 줘야죠. 자, 심고 물을 줍니까? 근데 수태는 안 줘도 돼요. 근데 바크는 줘야 됩니까? 심고 줘야죠. 이건 이렇게 하면 되고, 그 다음 3번이 스윗 메모리. 또 똑같습니다. 스윗 메모리는 7, 8A. 스윗 메모리도 그대로 뽑아볼게요. 얘는 좀 더 커요. 근데 뿌리가 많이 발달하지 않죠. 그럼 이것도 빼볼까요? 이렇게 빼서 똑같습니다. 이렇게 똑같이 빼고, 그럼 뿌리가 많은 분도 있고, 약간 몇 가지 안 되는 분도 있어요. 얘를 보니까, 이렇게, 바슬바슬, 이렇게 폈어요. 그죠? 수명이 거의 다 된 거예요. 이것도 봄까지 끌고 갈 수는 있어요. 봄까지 끌고 가신 분들은 지금 사이즈가 요만하잖아요. 그대로 물주기 관리하고 여기서 요만한 막혀있는 분 있잖아요. 이렇게 막혀있는데 이렇게 넣어놓고 키우면 돼요. 봄까지는 2, 3개월은 더 버틸 수 있어요. 나는 진짜 바로 가야겠다 그러면 이렇게 살살살 해서 다 이렇게 벗겨주시고 그렇죠? 자, 요만한 분이 있었어요. 벗겨주시고 요거는 아까보다 분이 작으니까 어떻게 해요? 조금 이 정도 그죠? 감자 정도 작은 감자 정도로 싸서 뿌리를 이렇게
이렇게 원위치에도 이렇게 두고, 그죠? 두고, 이렇게는 찌꺼기가 많은 거야. 가끔 이게 같은 브랜디드인데요. 어떤 브랜디드는 찌꺼기가 없고 깔끔한데 어떤 애들은 이렇게 찌꺼기가 많은 경우가 있어요. 얘는 특히 넌 왜 이렇게 찌꺼기가 많니? 그래서 여기다 감싸고 어느 정도 해보면 이게 사이즈가 나와요. 감싸고 여기에 이렇게 감싸서, 그죠? 이렇게 감쌀 때 얘가 아직 대가 약해요. 그래서 좀 조심하셔야 되는 게 좋고, 이 정도는 밖에 안 넣어도 돼요. 그죠? 넣고, 짠, 이렇게 예쁜 갈아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이것도 분 너무 큰 거 하지 마세요. 이렇게 큰 분 절대로 분 관리 안 됩니다. 얘가 7, 8회 C 메모리 아주 향이 좋은 품종이죠. 이렇게 해서 끝. 그 다음에 CRN 바리게이트 무늬종이잖아요. 이건 너무 이쁘죠. 무늬종도 싹 뽑고 뽑아요. 얘는 여기 들어가죠. 보통 대만에서 원종 들어오면 안 들어가는 것도 있는데 보통 이렇게 여기 분 속에 들어있어요. 왜냐면 혹시라도 얘 눈에 띄잖아요. 누가 봐도 얘예요. 무늬가 들어갔잖아. 근데 어떻게 해요? 그러지 않으면 라벨이 없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화분 속에 라벨을 이렇게 집어넣어서 그 기호 번호입니다. 얘를 보면 이게 지금 보면 팔레놈시스, 페일놈시스, 치아이옌닌이라는 바리게이트, 그러니까 무늬종인데 코드 번호가 PM294입니다. 그 배양할 때 그 번호가 294에 적혀 있죠. 이렇게 294면 잊어버릴 수도 이 품종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빼고, 자, 요거는 빼고 요것도 같이 놔두고 또 얘도 이거 텁니다. 그냥 좋은 스테이스면 좋지 그러지만 그러지 않고요. 제가 다시 말씀드렸는데 이 스테에서 아주 못 키우는 건 아니에요. 근데 가정에서는 좀 갈아주는 게 좋죠. 보통 이제 국내에서 호접란을 사면 다 이 수태예요. 이 정도 질의 수태입니다. 그래서 잘 키우긴 하는데 얘는 아까보다는 그 수태가 아주 완전히 가루가 되어서 막 떨어지진 않네요. 어느 정도 있어요. 그래도 혹시라도 모르니까 풀러서 자 이렇게 다 풀르고 뿌리 다칠까봐 너무 이렇게 너무 조심스럽게 안 해도 돼요. 이 정도 짜고 이렇게 보면은 여기 이렇게 죽은 뿌리 있죠? 까만 거 여기 이런 거는 잘라주시고 이렇게 여기도 이렇게 물론 씨뿌리 살아있는데 그래서 잘라줄게요. 이렇게 뿌리가 더 이상 없네요. 그러면은 이렇게 똑같이 중앙부에다가 이렇게 뭉쳐서 요 가운데다 이렇게 딱 집어넣고, 그죠? 얘는 좀 더 크니까 좀 더 크게 집어넣어야 되겠네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집어넣고, 그죠? 집어넣고, 분은 좀 더 커야 되겠죠. 이 정도 사이즈. 저희 거 투명분을 치면은 중간 사이즈 이렇게 집어넣고, 얘도 바크는 깔아도 안 깔아도 상관없어요. 근데 깔았을 때 통이 좀 잘 되니까. 이렇게 심고 잡고 너무 밑에 두면 안 돼요. 여기까지 뿌리 나오니까 거기까지면 되고 이렇게 그래서 얘들도 뿌리가 있으니까 정상적으로 반그늘에서 그냥 키우시면 되는데 이렇게 무늬가 많은 거는 햇빛 쐬면 안 돼요. 더더욱 햇빛 더 쐬면 안 돼요. 일반 호접보다 더더욱 광합성을 못하는 부분이 이렇게 있으니까 빛이 쐬면 안 됩니다. 무늬가 타요. 쑥 집어넣고 꼭 그렇죠? 누를 때 여기만 누르면 위에가 볼록 나와요. 여기가. 그러니까 여기도 같이 이렇게 이러면 뿌리 금방 돌겠죠. 그리고 이거
저희가 꽃대 있는 거는 보내드렸는데 이렇게 보시면 난 꽃대 없었는데 저희가 이게 긴 게 아니라 이렇게 올라온 애들도 있어요. 막 올라온 애들이거든요. 여기 보면 얘는 다 나가서 무늬 들어간 건 다 비매입니다. 비매가 아니라 다 판매 완료돼 갖고 이거는 지금 꽃대가 없는 애들 중에 제가 다시 이렇게 그때 샘플했던 거죠. 그래서 이 코드 번호는 혹시 모르니까 다시 안쪽으로 쑥 깊숙이 넣어주고요. 나중에 분갈일 때 까먹을 수 있으니까 이렇게 번호를 쭉 안까지 이렇게 넣고 거기다가 이렇게 해서 넣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키우시면 되죠. 허접나는 키우시면 다 알죠. 허접나는 너무 추우면 안 돼요. 12도, 13도 이상이고 베란다에서 놔두면 자칫 얼수가 있고 그 다음에 허접나는 빛이 세면 절대 안 된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하고, 그 다음에 링컨스타일트 판다. 판다는, 죄송합니다. 이게 판다는 없어요. 다 떨어져갖고 없고, 얘는 오렌지인데, 판다, 오렌지 처음에 똑같아요. 제가 요렇게 해서 보냈습니다. 그리고 보면, 보통 때 이온 농장에서 왔을 때보다 헐렁하게 심어졌네. 라고 생각할 거예요. 그 이유는, 얘네는 워낙 착생, 완전 왕책생, 뿌리가 굵은 걸수록 엄청 착생성이 강합니다. 건조에도 잘 강하고요. 근데 얘는 동남아 쪽에 있는 애잖아요. 그래서 추위는 허접나무보다 조금 더 따뜻한 게 좋아요. 15도 이상은 무조건 유지해 주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이게 대형종으로 큰 애죠. 그리고 요만할 때부터 꽃 다 핍니다.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넣는데 얘는 물을 줄 때 담그잖아요. 담궈도 괜찮아요. 위에서 줘도 돼요. 얘는 건조한 건 좀 강한 편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심었으면 여기가 뿌리가 이렇게 돌 겁니다. 봄 되어서 좀 6월달 정도 되면 막 나올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드린 거예요. 얘네는 걸어서 키우라고. 링코스타일리스는 반다하고 유사하긴 하나, 반다하고 굳이 차이점을 얘기한다면 반다보다 조금 생명력이 강하다. 그 다음에 반다도 유향종, 향이 있는 품종도 있지만 당연히 향이 없는데 링코스타일리스는 향이 굉장히 진하다. 그죠? 톡 쏩니다. 엄청 톡 쏘고 진합니다. 허접하고 같이 단경성이죠. 단경성. 줄기 하나로만 이렇게 쭉 올라가게 단경성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헐렁하게 심었습니다. 헐렁하게. 다시 왜 헐렁할까? 라고 물어보면 얘는 배수가 아주 잘 다닙니다. 뿌리가 다 나올 거예요. 이렇게. 헐렁하게 심어도 되고 건조 강하기 때문에 이렇게 심는 이거를 빡빡빡빡 심고 정상적인 이런 화분에 심으면 초반에 잘 자랄 것 같으면 나중에 어떻게 되죠? 뿌리 썩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해서 키우시면 되고요. 그 다음이 브레드 클락 아라 애프터 낙펄 이것도 없습니다. 완전히 이것까지 다 품종되는데 얘하고 필레아툼이 거의 비슷해요. 근데 필레아툼은 좀 덩치가 큽니다. 이렇게. 브레드 닭은 요만해요. 딱 요만한 걸 보냈어요. 한 촉짜리, 거의 한 촉짜리 보냈어요. 그래서 그것도 뽑아서 뿌리를 보고 종전에 했던 것처럼 그대로 하면 되는데 얘는 지금 뽑아보니 어휴 꽉 찼어요. 그죠? 이건 아마 이 안에도 이미 이 바크는 얘가 자라면서 바크는 밀어내서 많이 없어지고 거의 다 뿌리예요. 이렇게 단단한 애들은 사실 못 갑니다. 이거 다 뜯어서 이 뿌리가 한두 개면 이렇게 가는데 사방으로 이렇게 갔잖아요. 이거 어떻게 해요? 이런 거는 그냥 이렇게 분갈이 다시 그냥 해야죠. 그잖아요. 이렇게. 그죠? 이거는. 그리고 자라는 거는 얘는 이게 사방에 자라는데 그 전에 여기 구매하신 부분 이렇게 상처가 터진 부분이 있어요. 이거 터졌죠? 자, 여기 볼까요? 여기 터졌죠? 뱃살 터진 것처럼. 얘네들이 비대해지면서 이게 잘 터져요. 여기도 터지잖아요. 병하고 상관없는데 받으셔갖고 난 이것도 터져서 혹시 보기도 쉬운 건 병이 옮을 것 같다. 옮기는 경우도 있어요. 터져서. 그런 경우는 요 갈라진 부분에다가 식물 상처 치료제 이렇게 발라주셔도 되고요. 몇 건 들고 촛농 있죠? 촛농을 떨궈서 쏙 이렇게 막아줘도 됩니다. 안 하셔도 괜찮고요.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깔고 똑같은 방법으로 심으면 됩니다. 대신에 이게 이 화분이 아니구나. 이 시그너티스나 그러니까 브레드 클라가라 블랙펄이나 카타세툼이나 그죠? 시그너티스 이런 종류들이 앞으로 되게 대세입니다. 잎이 나오면 쫙
이렇게 자라요. 그러다가 어느 날 가을에 막 누렇게 되고 막 이렇게 노랗게 떨어져요. 그럼 살짝 보고 큰일 났어요. 선생님 저희가 잎이 막 떨어지고 까매져요. 그럼 병이 아니죠. 그럼 그때 잎을 떨고 있는 거예요. 잎을 다 떨고 꽃이 피니까 꽃이 훨씬 더 화려해 보이고 독특하게 보이는 거죠. 그거는 아마 자기들이 유전적으로 자라면서 그렇게 진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분도 얘도 이 정도 가는데 얘네들은 착생이긴 한데 너무 건조하지 않게 키우는 게 좋습니다. 물론 아주 건조해도 벌브가 보세요. 이 정도 양분이 있으면 한 달 굶어도 죽지 않습니다. 좀 벌면 좀 쪼글쪼글해질 거예요. 근데 나는 키웠는데 이게 자꾸 작아지고 좁다는 거는 뿌리를 다시 확인해 보시고 뿌리를 확인해도 멀쩡하다 그러면 물이 부족한 거죠. 그때는. 자,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심으시면 키우면 되는데 얘네들의 주의할 점은 새순이 비료는 새순이 올라와서 5cm 이상 자랐을 때 비료를 주는 게 좋다. 아시겠죠? 너무 어렸을 때 주지 말고. 그리고 겨울에는 약간 건조하게 키워도 됩니다. 그리고 봄, 가을에 막 탄력받고 자랄 때는 물 주고 말르면 다시 푹푹 주고 말르면 주고. 그죠? 이게 크다고 이하분은 꽉 찼으니까 이 정도 좀 작았어요. 2마디죠. 1마디 정도 지나면 되고. 그리고 이런 것들은 제가 키워보니까 약간 얘는 약간 유약 바른 화분도 괜찮아요. 작생이긴 한데 굉장히 강합니다. 키우시면 되고. 그다음에 카다세트 필리아툼이나 둘 다 똑같아요. 개화는 약간 부정기적이에요. 보통 필 때 한 가을에 좀 피기도 하고 또 봄에 피기도 하긴 하는데 약간 부정기적으로 피더라고요. 그다음에 카틀리아 퍼파라타 카니아나 누브라를 보면 이렇게 보시죠. 이렇게 보면 제가 한번 뽑아볼게요. 자, 요거 요만하잖아요. 여기서도 또 키워도 돼요. 지장은 없습니다. 봄까지. 근데 그러려면 너무 자주 마르잖아요. 물론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는 게 커서 막 열흘 돼도 물 안 마르면 무조건 이건 죽는 거야. 그러니까 물을 줬을 때 보통 진짜 안 말랐을 때 열흘도 가죠. 그럼 계속 안 주는 거예요. 근데 보통은 일주일 정도 되면 마르죠. 일주일에서 어떤 데 5일, 어떤 데 4일 정도 말라요. 마른 다음에 바로 안 줘도 괜찮아요. 파트가 이런 거는. 근데 이런 경우에 주절점은 이렇게 뽑아서 얘는 보니까 수태는 멀쩡해요. 제가 보니까 괜찮아. 이런 수태 써도 돼요. 굳이 고생 안 시키고 쓰고 요만한 분으로 옮겨주면 돼요. 그래봐야 전체 마디 하나 양쪽으로 5mm 정도 남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 엄청난 차이 같지만 실질적으로 이렇게 분을 봤을 때 엄청 차이 같지만 이렇게 보시면 보이시죠? 요만큼 더 큰 거예요. 요만큼. 그죠? 요만큼 더 큰 거죠. 이거 중앙으로 가면 실질적으로 양쪽으로는 7mm 정도 되겠다. 이 정도 큰 거고. 그러면 이런 거는 이렇게 심으면 돼요. 그냥 끝. 어떻게 심냐? 여기다가 대고 말아서 이렇게. 전 이런 건 이렇게 깊이 심지 않습니다. 이렇게 해서 말고 심어서 넣고 쭉 아주 간단하죠. 간단합니다. 이거 아주 어리기 때문에 굳이 이런 애들은 뭐 일로 붙여라 절로 붙여라 없어요. 그냥 가운데 심으면 돼요. 이런 거는 어차피 좀 있으면 봄 돼갖고 이렇게 자라잖아요. 그럼 가을에 또 분갈이 한번 더 해야 되니까. 자, 이렇게 해서 퍼펙트하냐 쉽죠? 이렇게 하고 물 어떻게 준다고요? 주는 거죠. 근데 이럴 때는 봄, 여름, 가을, 겨울 상관없이 이렇게 어린 묘들은요 오스모코트나 비료를 무조건 주는 게 좋고 내가 그런 게 없으면 관비든 뭐 주는 게 좋은 게 뭐냐면 지금 배양면에서 여기 배양면이 있었고 요만해서 여기 요만큼 지금 요렇게 화면상은 커 보이는데 사실은 요만해요. 이제 비교되시나요? 그죠? 다음 수 나올 때 어떻게든 간지 뿌리가 죽어서 있으면 뿌리가 죽었으면 모르는데 그러지 않잖아요. 살아있으니까 다음 수 나오면 여기까지 올려야 돼요. 그래서 비료를 좀 적극적으로 주시는 게 좋다. 그래야지 1년이라도 더 꽃을 먼저 볼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이것도 지금 해보면 자 이렇게 돌리고 빼고 뭐지? 지금 하이브리드 라벨 내가 이렇게 정신없지. 하고 얘도 똑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뺍니다. 코드 번호 있네요. 넣고 얘는 보니까 수태가 너무 안 좋다.
뭐야 이거? 이거는 그 현지에서 올 때 한 번 거기서 그 플러그 묘에 있잖아요. 빼서 들어올 때 수태를 그냥 감쌌던 거예요. 왜? 아까 걔는 말려 있었잖아요. 얘는 말려 있지 않고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뽑았던가 플러그 묘에 있던 거예요. 이런 경우. 그럼 어이구 깜짝이야. 이거 큰일 났네. 난리 났네. 뿌리가 여기가 다 썩었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기 보면 이렇게 겉에 요 뿌리는 요 뿌리 하나 살았다. 요거나 요것도 산 거 같고 요것도 산 거 같잖아요. 하죠. 근데 이거 딱 눌러보니까 얘는 딱딱하고 얘는 헐렁해. 그럼 얘는 어떻게 잘라야 되냐? 잘 죽었네요. 뿌리가. 죽으면 가차없이 자르면 돼. 이렇게. 이런 것들. 요거는 살았어요. 이건 죽었고. 자르면 이렇게 된 거예요. 이렇게 됐죠. 뿌리가 거의 없어요. 자르면 이렇게. 이런 경우도 이 정도 사이즈까지 괜찮아요. 그럼 이런 때는 어떻게 심으면 되냐면 잘 쓰러지잖아요. 이렇게 잡고 보이시죠? 그때다 또 그 중앙에다 살짝 넣고 잡고 돌립니다. 이렇게 많은 거죠. 이렇게 많은 거 돌려요. 돌리고 또 잡고 여기 잡은 다음에 돌려요. 이렇게. 아까 같이 막 푹 되는 게 아니에요. 이런 거는 이렇게 돌리면 땡글땡글해집니다. 이렇게. 이제 이게 안 흔들리죠. 그 정도 갖고 여기도 돌려서 잡은 다음에 넣고 이렇게 주고. 아까 걔는 뿌리가 있어서 이제 이게 참 비교가 잘 되겠다. 똑같이 플러그에 같이 작은 이런 데서 뽑아서 키웠잖아요. 그러면 얘가 C 둘둘둘둘 그리고 얘가 C 둘둘둘 보이시죠? C 둘둘둘 이렇게 코드 번호 여기 보이시죠? 모르니까 코드 번호 안쪽에다가 쑥 저 깊숙이 이렇게 나중에 공간이 되고 이렇게 넣고. 자, 여기서 되게 중요한 게 나왔네요. 자, 얘는 뿌리가 돌았었잖아요.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정상적으로 놔주곤 큽니다. 뿌리 금방 돌아요. 얘는 뿌리를 생각해보니까 뿌리가 없었잖아요. 이런 거는 원래 반 그늘하고 반 양지 사이면 반 그늘보다 조금 더 그늘. 왜냐면 탈수증상이 있을 수 있으니까 놔두고 물은 그럼 당연히 덜 말릴 거죠. 천천히 말리면 마르고 줄 때 담그는 것보다 위에서 쭉쭉 줘서 살짝씩 적시는 게 좋습니다. 왜? 뿌리가 빨리 내리게 하기 위해서. 그러려면 여기가 살짝 마르는 경우도 있지만 그리고 뿌리가 돌면 정상적으로 되니까 그렇게 키우시면 됩니다. 아시죠? 그리고 마지막 온시디움. 이게 인기가 너무 많아서 이것도 다 완전 품절 됐어요. 이것도 대부분 품절 많이 됐는데 이것도 새로 들어올 겁니다. 12호 온시디움 지아오키는 이게 의외로 남녀노소를 떠나서 다들 좋아했어요. 왜? 이런 색깔 꽃을 본 적이 없거든요. 신기하잖아요. 그리고 벌브도 이쁘잖아요. 근데 여기 보니까 여기가 까맣게 탄저병이 났던 흔적이 있네요. 근데 얘는 멈춘 거예요. 멈추면 이 부분만 살짝 이쑤시 같은 것도 칼을 놔서 이렇게 돌립니다. 저는 그냥 빵 꺼냈죠. 여기 어차피 썩은 거니까. 근데 좀 심하면 자르고, 그죠? 제가 볼 때 여기에 잎이 있는데 굳이 요렇게 여기 조그만 이거 하나 탔잖아요. 그냥 놔둬도 무방하나 저는 그냥 오염되지 말라고 이건 잘라버릴게요. 자를 때 같이 잡고 반 갈라지죠? 띄고 자 띄고 아예 싹수를 병에 대한 싹을 잘라버렸죠. 그리고 이거 보니까 얘도 수태가 어이구 수태가 순 엉망이야. 이거 받으셨죠? 네. 수입 들어왔으니까 이렇게 이게 뭐야 너. 그리고 신기한 게 털어보니까 이것도 딴 데 큰 거 올 때 그냥 말아서 왔네요. 아니면 이렇게 키웠나? 그러진 않았을 거고. 그 보니까 여기 끝에는 말랐어요. 근데 이렇게 긴 뿌리는 굳이 필요 없습니다. 싹둑 잘라버리고. 여기 보면 정말 귀엽다. 어떻게 이렇게 탐스럽게 귀엽냐. 아이고 귀여워라. 응? 땡글땡글하구나.
이렇게 놓고 얘는 살아있잖아, 뿌리가. 그러면 이거는 분갈이 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어떻게, 얘도 일반 온시, 제가 이거 설명 안 드렸구나. 얘는 온시디움 지아오킨이라고 써놓긴 했는데, 사실은 온시디움이 분류가 됐어요. 그래서 고메자, GOMESA, 고메사라고 하는데 보통 이런 때 고메저라고 부르죠, 고메저. 고메저라는 온시하고 거의 유사한 속이 새로 생겼습니다. 그래서 원래 정답은 온시디움 지아오킨 지아오라고 하는 게 아니라 고메자 지아오킨이라는 게 맞고, 최근 맞는 거고, 그냥 과거로 치면 온시디움, 그냥 지아오나 똑같이 써도 되지만, 그래도 이왕이면 얘가 이제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고메자라고 해주는 것도 좋습니다. 그리고 얘도 슬립분으로 가야죠. 근데 슬립분이 없네. 아, 여기 슬립분 말고 이렇게 조그마한 거. 이것도 그러고, 일년 온시디움 뿌리가 얇잖아요. 근데 얘는 생각보다 뿌리가 두꺼워요. 그런 차이가 있어요. 뿌리가 되게 두꺼워요. 굉장히. 자, 살아있죠? 그럼 어떻게 한다고요? 이것도 똑같이. 이렇게 뭉쳐서 보통 농약 심을 때 이렇게 해서 심긴 해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막 말어. 근데 그런 것보다는 가정에서는 그래도 이렇게 다 벌려놓고 이 사이에다가 어떻게 해요? 살짝. 가운데 들어가는 건 너무 꽉 하지 마세요. 너무 꽉 눌러버리면 여기가 물이 너무 고여서 안 마르는 경우가 있으니까 얘는 그냥 살짝 이렇게 악수하는 정도 살짝. 그래서 이렇게 넣죠. 넣고. 자, 넣었죠? 자, 얘는 작긴 한데 꽤 오래 컸습니다. 여기 배양묘. 그죠? 아셨습니다. 이게 고조 할머니, 증조 할머니, 할머니, 엄마, 나, 또 내가 또 손주. 이렇게 이 정도. 몇 대예요? 1대, 2대, 3대, 4대, 5대, 6대. 6대가 같이 사네요. 그죠?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근데도 이렇게 요만해서 이쁘다. 진짜 얘는 인기 있을만 했어요. 너무 귀엽죠? 네. 벌부터 너무 귀여워. 거기까지 좀 얼마나 이렇게 해놓고, 이쪽에다 지금 심는데, 그러니까 분 그렇게 필 필요 없어요. 지금 요만한 분에도 넣는 거예요. 근데 넣는데, 될 수 있으면 요렇게 붙여야죠. 이거는. 가운데 하면 분이 바로 작업버리잖아요. 여기다 심으면 갈 데가 바로 없어. 그러니까 어떻게? 요렇게. 그리고 요거보다 조금 더 큰 분. 여기 9cm. 여기 한 8cm 되나? 호수가 안 써있어, 이거. 8cm 그래서 이 정도 심어도 괜찮습니다. 근데 저는 이렇게 보니까 얘가 더 이뻐. 나는 좀 더 이쁜데 심어야지 라고 해서 이렇게 놓고, 이쪽 공간을 많이 둬야 되잖아요. 그래서 수태를 잡고 저는 여기다만 뭉칠 겁니다. 왜 앞에는 하나도 안 줘요? 괜찮습니다. 이렇게 뭉쳐야지 줘야지만 어떻게 해요? 넣었을 경우에 공간이 이렇게 심어질 수 있는 거죠. 자, 공간 마디 2개 보이시죠? 이렇게 공간 보이죠? 여기 공간 하나도 없죠? 이렇게 키워야지 잘 크죠. 자, 온시디움, 고메자, 온시디움 뭐 다 비슷합니다. 거의 유사하게 생겼고 키우는 방법도 똑같고, 이게 남미 쪽에 보면 500에서 1,500꼬지 정도에 살아요. 사는데 둘이 환경이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온시디움은 첫 번째 추위에 강할 것 같은데 의외로 약합니다. 얘가 이파리 그러니까 근데 얘는 좀 단단하네. 이파리 온시하고 틀려서. 그래서 무슨 온시 이런 잘 타요. 타는 게 잘 얼어요. 끝에가 살짝 얼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12도 이상 줘야 됩니다. 이게 좋습니다. 그리고 빛은 지금 뿌리가 있었잖아요. 정상적이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놔두면 돼요. 어디? 반 그늘. 햇빛 쐬면 무조건 됩니다. 노랗게 되고 잎 다 타버립니다. 그죠? 그래서 키우시면 이렇게 해서 키우시면 되고, 꽃은 언제 핀다고요? 이거 언제 핀다고요? 온시디움은 보통 봄철에 펴요. 가을에 피는 스타일도 있고, 뭐 가을에 피는 스타일 다 틀린데, 봄에 피는데, 아직 사이즈가 안 돼서, 올해는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겠네요. 그죠? 약간 부정기적으로 꽃이 피는데, 주로 봄에 많이 피죠. 그래서 이렇게 심어봤습니다. 오늘 심은 것들을 이제 다 심어봤죠? 그죠? 이렇게 이렇게. 다 심었고요. 시그노체스 하나 더. 시그노체스는 이제 꽃이 나올 때 됐는데, 이제 순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렇게. 순이 이렇게 자라다가 이렇게 가까지 계속 자라는데, 조심할 게,
5cm 넘어서 얘네들은 지금 바로 비로 올려놔도 돼요. 이런 것들 다 비료 주셔서 뿌리 있었으니까 내가 여기다가 절로 간 거잖아요. 자, 그죠? 내가 이렇게 작은 집에 살다가 큰 집에 간 거잖아요. 여기서 막 잘라서 준 거 아니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냥 바로 비료 들어가도 괜찮아요. 비료 얹어갖고. 그리고 그 완효성 비료라는 게 오스모 커트가 됐든 홈그린이 됐든 또 멀티코트가 됐든 또 뭐 하여튼 뭐 이런 비료 있잖아요. 마감포가 됐든 춥다고 비료가 누시자마자 확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놔도 서서히 녹기 때문에 비료 줘도 전혀 문제 없는데 그죠? 그래서 그러고 얘가 잠깐 딴 생각이네. 얘는 그 비료 올려도 돼요. 올려주는데 언제 비료 주냐면 요게 5cm 정도 컸을 때 이상 됐을 때 주는 게 좋다고 합니다. 겨울에는 좀 말리는 편이라서 그런 건지. 근데 뭐 반드시 이건데 사실 얘도 지금쯤 좀 돼서 줘도 되는 게 어차피 놓으면 비료가 녹을 때면 한 보름 정도 있어야 녹기 시작하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좀 보름 이렇게 올라오겠죠. 그리고 얘네들이 다시 말씀드리는데 응애에 굉장히 약합니다. 아주 약해요. 취약해요. 무조건 응애가 닿게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래서 약간 습하게 키우고 옆에 나올 때 약간 습하게 키우고 응애가 꼈는지 안 꼈는지 항시 조심해요. 응애는 아시죠? 입 뒷면에 허옇게 되면 그 응애예요. 눈에 보이지도 않습니다. 먼 응애처럼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다 누구나 다 키울 수 있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사과 말씀드리는 거는 저희가 물론 또 준비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다음 주 월요일 날 돌아온 주 월요일 날 또 이번엔 같이 이벤트 할 거예요. 이번에 판매 안 한 다른 처음 보는 품종 특이한 품종들 판매할 거고요. 요거는 다시 한번 저희가 2월 말경에 입고될 예정이니까 그때 다시 한번 판매 방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너무나 많은 구매해 주셔서 진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일단 구매한 게 다가 아니라 내가 안 사야 되는데 이번에 샀어. 꼭 갖고 싶었는데 샀어. 뭐 어떻게 샀든 간에 왔잖아요. 내가 샀으면 그때는 잘 키워야 되겠죠. 내가 집이 건조하다 그런 분들은 다시 말씀드리는데 이런 거 정말 자신 없잖아요. 너무 건조하다 그러는 분들은 그냥 이런 방법도 있어요. 내가 키우는데 베란다는 좋은데 너무 춥고 온도가 안 맞으면 여기다 물 채워서 이렇게 이런 그릇에서 물 채워 더 커도 돼요. 이런 데다 물 채우고 위에다가 이렇게 칸을 막아요. 여기다 이렇게 망 같은 거 두고 그 위에 이렇게 올려놔요. 이렇게 물 닿지 않게 이렇게. 그럼 어떻게 해요? 나는 못 느끼는데 얘가 볼 때는 밤이 되면 습이 계속 올라가잖아요. 이 위로. 그래서 이 바깥쪽은 습도가 몇 도예요? 보통 가정에서 한점 겨울에 더우면 25% 30%도 안 나와요. 근데 여기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제가 재보진 않았지만 한 60 이상 나올 거예요. 여기는 올라. 그럼 어떻게 해요? 얘는 작은 온실이 있는 것 같은 거예요. 그 온실이 이렇게 덮어줘야지만 온실이 아니죠. 너무 작은데 이렇게 덮었다가는 공기 환기 안 돼가지고 더 문제 생길 수 있으니까. 그래서 아무튼 다 잘 키우셔갖고 꽃을 봐야지. 그죠? 꽃을 봐야 되겠죠. 자, 오늘도 난파래요. 가위지갑 이쁘죠? 새로 장만했습니다. 이렇게 맨날 차고 다녀야 돼갖고 서부 사나이 같은 느낌인데 쌍권충 같나 이렇게 딱 쌍권충 하잖아요. 딱 해서 어디가 아프십니까? 가위로 잘라시고. 자, 이런 욕심이 있네. 자, 여기까지 시청해서 감사드리고 구매하신 분 다 잘 키우시고 또 구매 안 하신 분들도 보시는 분들도 집에 있는 꽃 잘 키우시고 잘 키우셔서 이제 좀 있으면 봄이 옵니다. 봄소리 들리잖아요. 그죠? 들리나요? 봄소리가? 들리죠? 봄이 오면 또 덴드로비움 이제 쫙쫙 피죠. 파리시 아필름 봄에 향연을 펼칠 겁니다. 이런 농장에서 이제 그때 그 당시 전시도 할 거고. 네. 다시 월요일 날 전 찾아뵙겠습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난이 행복해지는 그날까지. 화이팅!